추석 아침 6시 반. 부엌은 이미 환했다. 차례 음식이 다 차려져 있었다. 그런데 며느리 자리만 비어 있었다. 내 손목시계를 다시 봤다. 6시 반이 맞았다. 지영이는 30년 동안 새벽 4시면 와 있던 애였다. 부엌으로 나가봤다. 지영이 앞치마는 그대로 걸려 있었다. 바닥에는 발자국 하나 없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그런데 마당에 차가 있었다. 지영이 차였다. 그 애는 와 있었다. 와 있었는데 손을 안 대고 있었다. 나는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 지영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게 1996년 봄이었다. 큰아들 현우가 결혼 상대라며 데려왔을 때 처음엔 낯설었다. 시골 출신에 우리 집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그래도 현우가 좋다고 하니 받아들였다. 결혼하고 첫 추석, 지영이는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왔다. 시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부엌에 불을 켜고 전을 부치고 있었다. 나는 그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정도면 며느리 노릇 잘하겠네. 그 뒤로 30년이었다. 지영이는 매년 추석 새벽 4시에 우리 집에 왔다. 설날에도 그랬다. 시아버지 제삿날에도 그랬다.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다. 친척들이 모이면 나는 늘 자랑했다. 우리 큰며느리가 이 집안 살림을 다 하지. 지영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웃기만 했다. 나는 그게 며느리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영이는 부엌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거실 입구에서 나는 멈춰섰다. 지영이는 거실 모퉁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다. 두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다. 지영아,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지영아, 어디 아프니? 대답이 없었다. 지영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왔다. 부엌으로 돌아온 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끓였다. 지영이가 왜 저러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30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지영이가 며느리가 된 첫 해 추석이었다. 그날도 지영이는 새벽 4시에 와서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혔다. 미령이는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나는 무심코 한마디 했다. 역시 우리 미경이가 만든 명절 음식이 진짜지. 며느리는 아무리 해도 그 손맛은 못 따라가는 법이야. 그 말을 듣고 지영이가 잠깐 손을 멈췄던 게 기억난다. 하지만 곧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게 며느리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했다. 매달 월말이면 나는 지영이에게 가계부를 보여달라고 했다. 큰아들 월급이 적지 않은데 어디다 쓰는지 알아야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미경이한테는 그런 걸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었다. 미경이는 시집간 딸이니까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지영이는 매달 영수증을 한 장도 빼지 않고 모아 가져왔다. 어머님, 이번 달은 현우 양복 한 벌 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늘 차분했다. 나는 그 차분함이 며느리의 미덕이라고 믿었다. 지영이는 아들 둘을 낳았다. 미경이는 딸 하나를 낳았다. 나는 미경이 딸을 더 자주 안았다. 역시 친손주가 다르긴 다르네. 나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 명절 때 가족 사진을 찍으면 미경이 딸은 내 무릎에 앉히고 지영이 아들들은 뒤에 세웠다. 지영이는 그때마다 카메라 옆에 비켜서 있었다. 나는 그게 며느리의 자리라고 생각했다.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한 달 전이 일주기 제사였다. 지영이는 음식을 30가지 준비했다.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했다고 했다.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나는 또 한마디 했다. 역시 30년이 지나도 친손주 키운 우리 미경이만큼은 안 되는구나.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랑 친손주랑 어떻게 같겠어. 친척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지영이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날 지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음식을 차렸다. 나는 그게 며느리의 그릇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30년을 돌이켜봐도 내가 지영이한테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 그때 다 며느리한테 할 만한 말이었다. 어느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살림비 검사를 안 하나? 어느 집이 친손주 안 챙기나? 지영이는 그동안 한마디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괜찮았다는 뜻 아닌가? 8시쯤이었다. 현관문이 열렸다. 큰아들 현우가 들어왔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현우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다. 그러다 거실 쪽을 보고 멈췄다. 여보, 왜 거기 앉아 있어? 현우가 지영이에게 물었다. 지영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음식 안 했어? 어머니랑 같이 한 거 아니야? 지영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현우가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모르겠다. 새벽부터 저러고 있어. 현우 얼굴이 굳었다. 제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현우는 거실로 가서 지영이 앞에 앉았다. 여보, 무슨 일이야? 말을 해봐. 지영이는 말이 없었다. 어디 아파? 친정에 무슨 일 있어? 지영이는 고개만 천천히 저었다. 현우 얼굴에 당황한 빛이 스쳤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다. 미경이었다. 엄마, 저 왔어요. 미경이는 평소처럼 큰 소리로 인사했다. 그러다 거실에 앉아있는 지영이를 봤다.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미경이가 지영이 옆에 가서 앉았다. 지영이는 미경이도 쳐다보지 않았다. 언니, 음식 누가 했어? 엄마 혼자 했어? 대답이 없었다. 미경이가 부엌으로 왔다. 엄마, 언니 왜 저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나도 모르겠다. 미경이가 차례상을 봤다. 엄마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새벽부터? 응. 미경이 표정이 이상해졌다. 나는 부엌 창문 너머로 거실을 봤다. 지영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지영이 방에 가서 무슨 일인지 봐야겠다고. 지영이 방은 평소와 똑같았다. 책상 위에 일기장이 한 권 놓여 있었다. 표지에 1996년 추석부터라고 적혀 있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일기장을 펼쳤다. 첫 페이지였다. 1996년 9월 첫 추석. 어머님이 시누이만 칭찬하셨다. 며느리는 아무리 해도 그 손맛은 못 따라간다고. 새벽 4시부터 부친 전이 부끄러워졌다. 그래도 참았다. 며느리니까. 페이지를 넘겼다. 1997년, 1998년, 1999년. 페이지마다 같은 이야기였다. 어머님이 또 그 말씀을 하셨다. 미경이만 안고 사진을 찍으셨다. 우리 아이들은 친손주가 아니라고 하셨다. 30년이 그 안에 다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였다. 한 달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시아버님 일주기, 음식 30가지 준비, 새벽 2시부터. 어머님이 친척들 앞에서 또 그 말씀을 하셨다. 30년이 지나도 미경이만큼은 안 된다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거라고. 30년이다.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이번 추석부터는 안 한다. 30년이면 충분하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알았다. 그 애가 왜 저러는지. 일기장을 든 손이 떨렸다. 나는 일기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다. 지영이는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다. 지영아. 이번에는 지영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나와 눈을 마주쳤다. 지영이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다. 입을 천천히 열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지영이는 그 한마디만 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현관문이 닫혔다. 거실에는 나만 남았다. 일기장은 내 손에 그대로 있었다. 30년 동안 단 한마디. 고생했다. 그것만 들었더라면, 그것 하나만 했더라면. 나는 거실 의자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지영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